제2화 다락방의 붉은 티켓과 그림자 코트. 겨울이었다. 9살 지훈이가 아는 세상은 딱 그만큼이었다. 창문도 없는 낡은 다락방, 삐걱이는 마룻바닥, 그리고 천장 모서리에서 거미줄처럼 뻗어내려오는 균열. 엄마가 떠난 뒤로 세상은 그 좁은 공간으로 오그라들었다. 아이는 세상이 원래 이렇게 어두운 줄 알았다. 새엄마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다. 어디가 가장 아픈지, 어떻게 해야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아래층에서는 TV 볼륨이 높아졌다. 아빠였다. 비명이 들릴수록 리모컨을 더 세게 눌렀다. 그날 밤 지훈이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질이 끝난 후에도 몸은 계속 떨렸다. 등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뺨을 대고 누운 지훈이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엄마를 볼 수 있을까? 숨이 잦아들었다. 의식이 물속으로 가라앉듯 희미해졌다. 그때였다. 캄캄한 다락방에 빛이 스며들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이 아니었다. 촛불처럼 흔들리고 이른 봄 햇살처럼 나긋했다. 그 빛 속에서 엄마가 나타났다. 지훈이는 눈물이 났다. 울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투명한 손을 뻗어 지훈의 피멍든 뺨을 감쌌다. 차가운 듯 따뜻한, 세상에 없는 온도였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무너졌다. 엄마는 천천히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다. 티켓이었다. 붉은색이었다. 잉크가 아니라 피로 적힌 것 같은 깊고 짙은 붉음. 손바닥에 닿자 따뜻했다. 엄마의 온도였다. 엄마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훈이는 읽을 수 있었다. 지훈아, 살아야 해. 안개 낀 골목 끝에 환희당을 찾으렴. 빛이 사라졌다. 다락방은 다시 어둠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손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지훈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는 낡은 한옥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밤인데도 안개가 자욱했고 그 안개 사이로 스팀이 피어올랐다. 간판도 없었다. 그냥 그곳이 환희당이라는 것을 발이 먼저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난로 옆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지훈이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황금빛 눈동자였다. 그 눈 속에는 수백 년의 무게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고양이가 일어서더니 청년이 되었다.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은 지훈이를 보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눈이 노랗게 번뜩였다. 노란빛이 분노였다.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구부정하고 느리지만 단단한 발소리였다. 염할머니가 나왔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주름 속의 세월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새겨진 것 같은.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인간의 탈을 쓰고. 다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런 짓을. 다나. 할머니가 낮게 불렀다. 그 한마디에 다니의 말이 끊겼다. 할머니는 지훈에게로 걸어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짐승을 놀라게 하지 않듯 그렇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었다. 이리 온. 지훈이는 달려가지 않았다. 그냥 발이 움직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순간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움직였다. 등을, 머리를, 작은 어깨를.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손이었다. 쯧쯧. 한참이 지나 할머니가 혀를 찼다. 어미의 피눈물이 이 아이를 이곳까지 인도했구나. 할머니가 지훈의 손에서 붉은 티켓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다. 빛에 비추자 티켓이 희미하게 맥동했다. 살아있는 것처럼 지독한 원한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섞인 티켓이야. 어미가 자신의 영혼을 깎아 만든 거란다. 단이는 멀찍이 서서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노란빛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무언가를 부수고 싶은 듯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훈이를 데리고 환희당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복도였다. 양쪽으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빛나는 것도 있었고 그림자처럼 어두운 것도 있었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이야기 같았다. 지훈이는 그것들을 보며 무언가가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할머니가 멈춘 것은 가장 안쪽이었다. 거기 하나의 코트가 걸려 있었다. 검정이었다. 아무 장식도 없었다. 하지만 보는 순간 속이 먹먹해졌다. 무수한 이름들이, 이야기들이 그 검정 속에 녹아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코트를 내렸다. 아이의 체구에 꼭 맞는 크기였다. 이 옷은 망자들의 분노로 짜인 거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이 코트를 입으면 내가 당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돌아가. 수십 배로. 너를 때린 자는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끼고 너를 방치한 자는 다락방의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영원히. 지훈이는 코트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아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이 지훈의 두 손을 감쌌다. 하지만 대가가 있단다. 할머니의 눈 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 복수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기억 하나씩이 지워진다.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체온, 엄마의 웃는 얼굴, 하나씩 영원히. 정적이었다. 지훈이는 손 안에 붉은 티켓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따뜻했다. 엄마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처럼. 엄마를 잊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하지만 내일이 없다면,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작은 팔을 뻗어 검은 코트를 받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다락방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지훈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새엄마가 손에 매를 들고 문 앞에 섰다. 눈에는 어제와 같은 것이 있었다. 지훈이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증오인지 습관인지. 아래층에서는 아빠가 신문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새엄마가 팔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투명했던 코트가 빛을 내뿜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하지만 그 빛은 찼다.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처럼. 으악! 새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무릎이 꺾이고 손이 제 몸을 그러쥐었다. 그녀의 얼굴에 지훈이가 수백 번 지었던 표정이 그대로 떠올랐다. 공포, 고통, 그것이 멈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 하지만 아무것도 멈추지 않았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다. 아빠가 달려왔다. 그리고 다락방 문 앞에서 지훈이와 눈이 마주쳤다. 코트의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켰다. 아빠의 눈이 공허해졌다. 빛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아니, 느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 사방이 막힌 어둠.
비명을 질러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지독한 고독을, 이대로 영원히 혼자일 것 같은 공포를. 아빠는 바닥을 기기 시작했다. 용서해줘, 살려줘. 두 사람의 절규가 이웃집까지 닿았다. 경찰이 왔을 때 집안에는 아이 하나만이 고요히 서 있었다. 복수가 끝난 후 지훈이는 텅 빈 거실에 서 있었다. 이상한 감각이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감각. 엄마의 목소리가 흐릿해졌다.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의 멜로디가 희미해졌다. 엄마의 체온이, 엄마의 냄새가. 지훈이는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잊어간다는 것조차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이 열렸다. 검은 고양이가 뛰어들어왔다. 단이었다. 단이는 지훈이의 머리 위로 솟구쳤다. 뭔가를 낚아채듯 허공을 가로질러 발을 뻗었다. 그것은 은빛이었다. 마지막 기억의 조각. 지훈이의 심장에서 빠져나가려던 것. 단이는 그것을 두 발로 감쌌다. 가슴 안에 품었다. 잠시 눈을 감더니 그것을 빛의 구슬로 빚었다. 엄마의 온기가 담긴 것으로. 그리고 지훈이의 가슴에 살며시 밀어넣었다. 아이의 몸이 작게 떨렸다. 단이가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와 지훈의 얼굴을 부드럽게 하찼다. 거친 혀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머리로는 잊어도 돼. 단이가 속삭였다. 하지만 심장마저 얼어붙게 두진 않을 거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니까. 시간이 흘렀다. 지훈이는 좋은 부모를 만났다. 아이를 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녁마다 밥이 있었고, 아프면 이마를 짚어주었고, 잘 자라고 문을 닫기 전에 꼭 한 번 안아주었다. 아동학대로 징역형을 받은 두 사람의 소식은 더 이상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어느 봄날이었다. 지훈이는 양부모의 손을 잡고 골목을 걷고 있었다. 새로 생긴 꽃집 앞에서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 화분들이 가득하고 향기가 골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꽃집 앞 계단에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지훈이를 보았다. 황금빛 눈으로. 그리고 가볍게 울었다. 야옹. 지훈이는 멈추었다. 엄마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목소리도, 노래도, 머리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졌다. 꼭 안아주는 것 같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 온기. 지훈이는 고양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미소를 지었다. 봄 햇살이 골목 안을 가득 채우며 환희당의 아침은 또다시 밝아오고 있었다. 마루에서 할머니와 검은 고양이 다니는 지훈이를 회상하며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